야매당 9.9%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좀 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 9.9% 야매당 9.9% 오늘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빗각인 옆돌리기, 그쵸?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 막 끌어서 쳐야 되는 공이고. 네. 근데 이제 빗각의 옆돌리기를 만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아, 얇은 두께를 쳐야 돼. 맞아요. 길게 빠지기 쉬워. 이런 맞아요. 배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배치를 좀 확률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당점과 스트로크를 알려주시겠다. 그렇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른 배치를 좀 놔두면서 해볼까요? 똑같은 배치만 놔두면 좀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어렵게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공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왼쪽으로 쳐야 된단 말이죠. 좀 더 어렵게 놓을게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한 15 정도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5 맞으면 되니까 여기서 찾는 거죠. 45에 32 이렇게니까 여기서 수평 이동을 살짝 하면 요만큼. 요 정도 그렇죠. 맞나요? 한 그 정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이 저기를 맞추는 자체가 생각보다 엄청 어렵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부담스럽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트로크와 당점을 사용을 하시면 네. 아직 그 스트로크가 당점 알려주지 마세요. 네, 굳이 거기 안 맞아도 득점을 할 수 있다. 여기 놓고 오. 이렇게 이제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일단 기본적으로 5&1 라인 계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목적고의 왼쪽 면을 놓고 계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20 도착할 거예요. 네. 그러면 50에 30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살짝 짧은 살짝 앞으로 갈게요. 요렇게. 네, 요 정도 맞아야 되는데 자, 저기를 맞추는 게 이제 우리가 5&1를 적용해서 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의 수반에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회전이에요. 보통은 5&1 시스템 적용할 때 거의 투팁에서 그렇죠. 투팁 반 정도. 그렇죠. 상단 이렇게 많이 3팁까지도 사용하죠. 사용을 네. 하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회전은 상단 1팁이 기준입니다. 상단 1팁. 네, 상단 1팁이 기준인 이유는 얘가 일단 빗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잉글리시로 얘를 이렇게 맞더라도 자연회전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얘를 맞는 순간 0.5팁에서 1팁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팁 이상 줬다, 2팁 정도 주면은 얘는 3팁을 맞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준 회전보다 더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 쿠션으로 칠 때 투팁에서 투팁 반의 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원팁을 주고 치면은 공에 부딪히면서 그 정도 회전력이 나온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당점의 높이예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내 공이 무겁게 가야 유리할 것 같다 생각하시게 중단 당점을 사용을 하시는데 중단 당점 같은 경우에 내 공이 무거워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목적고에 맞았을 때 분리각도 커질 뿐만 아니라 쉽게 끌릴 수가 있어요.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단 위로 올려가지고 11시 방향 3팁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1시 방향 3팁 이게 이제 첫 번째 당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예요. 네. 스트로크이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좀 부드럽게 치는 걸 선호를 하세요. 근데 네. 빗각에 있는 공은 부드럽게 치면 오히려 더 잘 끌립니다. 그래서 네. 얇은 두께에서 어떻게 끌리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치면 얘가 이제 커브성으로 일목적고에 진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얘가 맞는 순간 실제 분리각 맞고 앞으로 전진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각에서 스트레이트로 쭉 가기 때문에 끌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원쿠션까지 스트로크를 제대로 전달을 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금 더 빠르게 치는 게 유리하다라고 평소보다. 네,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저 지점을 맞추는데 상단 원팁으로 조금 빠르게 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이렇게 쳐놓으면 20 정도 맞고 쉽게 들어가죠. 막 엄청 무리하게 빠른 속도는 아니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당점이 아까 말했듯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이렇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여기 저 지점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속도로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놔도 이제 이게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이런 부드러운 속도로 치실 수가 있고 빗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드럽게 치는 거를 자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치다 보면 이런 이제 난구들이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이게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옆돌리기예요. 네, 여러분들도 딱 배치를 봤을 때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 적은 회전력에 높은 당점에 살짝
빠른 스피드. 그렇죠. 요거를 언제 적용시켜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옆돌리기에서 그렇게 쳐야 된다는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빗각에 있는 얇은 두께를 네. 사용하면서 길게 쉽게 빠지는 공들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걸 치면은 길게 빠지기 쉽겠다 싶은 공들에서 오늘 설명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충족을 해주면은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 그렇죠. 지금 이 방법은 포지션을 제외하고 완전히 오로지 1득점만을 위한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1득점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을 해보시죠. 네. 자, 이거는 계산하실 때 여기 3쿠션 지점을 보셔도 되고 4쿠션에서 라인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서 20 라인은 살짝 짧을 수 있으니까 25 라인 정도 볼게요. 네. 25로 보고 55에서 30 아니죠? 60에서 35 이렇게 하면 걸렸죠. 요렇게. 예, 35 정도를 맞는 거예요. 자, 저기를 이제 원팁 상단을 주고 스트로크를 할 때 여러분 팁을 조금 드리면 좀 빠르게 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사실 좋은 방법은 내 큐나 내 공이 일목적구를 지나서 원쿠션까지 전달을 제대로 해준다. 그러니까 큐가 원쿠션까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스트로크가 뭐 백스윙을 아주 크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민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큐가 수평인 상태에서 이 당점만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주면 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 월드컵이나 이렇게 뭐 PBA 선수분들 많이 치시는 걸 보면은 이 공 옆돌리기인데 왜 이렇게 빠르게 쳤을까라고 의문이 드는 공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공들은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할 만큼 쉬운 공이 아니고 득점 자체가 까다롭거나 생각할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1득점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시원하게 쳐보시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프로님이 한번 쳐볼까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제가 5&1 시스템을 많이 올려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20으로 볼게요. 네, 20이요. 3쿠션은 20으로 보고 그러면은 이제 50에서 30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네, 네. 그래서 60에서 40에는 안 걸려 있고 자, 요렇게 라인을 그 설정해 지점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36, 37 이 그쵸, 정도네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오히려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회전은 그대로 주는데 네. 회전은 그대로 주는데 자칫 세게 쳐서 분리가 커질까봐 네네. 어떻게 쳤었냐면은 이렇게 쳤었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치시죠? 오 지금 딱 잘못된 네. 예를 딱 보여줬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아까보다 배치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네. 세영진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라인은 이렇게 잡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거의 면을 쳐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당점은 원팁 정도의 상단, 네. 스피드는 조금 빠르게. 그렇죠. 이렇게 오. 들어가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이런 큐즈를 보고 이제 관통샷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네네. 사실 우리는 이걸 관통해서 친 게 아니라 같은 두께를 맞아도 원쿠션에서 반발을 이용해서 짧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공은 면을 치는 공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배치가 있나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쫑프로님이 원쿠션 맞추기 쉽지 않으셨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조금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옆돌리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게임을 네. 치다 보면은. 오, 그래서 이건 이거만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네. 지금 얘를 35로 보고요. 35로. 네, 35로 보고 네. 65에서 30 조금 옆으로 가기 때문에 요 정도? 그거보다 좀 더 위를 맞아야 돼요. 여기요? 네, 그 정도를 맞아야 돼. 한 이만큼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저기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공을 칠 때는 한 3에서 5 정도를 더 앞에를 보고 3에서 5 네. 정도 앞에를 보고. 그죠? 그 정도를 보고 회전을 느낌팀만 줍니다. 아, 회전을 아예 네. 줄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크를 조금 더 스피드도 또 올라가나요? 아니 그 스피드는 비슷하고요. 근데 네. 속도만 제대로 살려주면 여기 놓고 이렇게 살려주면은 얘가 옆으로 이렇게 와요. 우와. 그러니까 이 공을 많은 분들이 네. 회전을 뺐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솟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제가 안 좋은 예로 살살 한번 쳐볼게요. 네. 뭐 저기까지는 안 맞히더라도 회전을 느낌팀만 주고 당점을 중상단 주고 한번 쳐볼게요. 부드럽게 쳤을 때는 공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 그림이에요. 이게 여기서 왜 회전도 안 먹고.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가냐면
분리각에서 살짝 끌린 느낌으로 옆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원쿠션에서 반발을 일으켜서 투쿠션에서 회전작용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드럽게 치는 게 아니라 원쿠션에서 살짝의 반발작용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스트로크를 여기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충분히 오히려 짧게도 구사가 가능하다. 아, 좋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 네. 여러분들이 배치 판단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똑같은 배치를 놔두고 네. 실수하는 예와 네네. 이제 정확한 당점과 스트로크를 줬을 때 차이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예부터. 자, 안 좋은 예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계산을 하고요. 제가 치는 거죠? 네. 15를 도착해야 되죠. 그리고 15를 봤을 때 40에서 25. 딱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5를, 네. 오늘 내용에 반대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속도의 중단 당점. 네. 그리고 회전 투팁 정도 들어간 느낌으로 한번 구사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실수를 식으로 많이 실수를 하죠. 많이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점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양주님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원쿠션까지 어느 정도 힘을 전달해 주는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3팁 정도 주고 상단 높은 당점에서 원쿠션까지 내공을 전달을 잘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쳐주면은 공이 좀 살아서 다니는 게 느껴지죠? 확실히 공이 네. 결대로 각대로 다니는 느낌이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더 하고 가시죠. 네네. 네. 이런 것들도 네. 물론 이제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칠 수 있지만 네. 이게 이목적구가 코너 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목적구를 빨간 공으로 삼아주는 게 확률이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사를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얘를 20 라인으로 보고요. 그리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갔을 때는 한 요 지점쯤 맞으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얘를 원팁 상단 있고 이 공은 이제 비거리가 5 쿠션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속도를 붙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네. 붙여줘도 되겠죠? 정확하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직접 맞을 수도 있고 뒤에까지 볼 수 있고 이렇게 가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게 100가지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보다 네. 이런 꿀팁을 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네. 자신 있어 하는 또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비기예요, 사실.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절반 두께를 노려서 3팁 회전을 주고 옆돌리기를 치면 어디로 가는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노란 공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회전을 빼거나 조금 더 끌어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일적구와 수구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내가 절반 두께 3팁으로 치면 어디로 잘 간다를 예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잘 가겠네요.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런대로 잘 예상을 했죠?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해볼게요. 지금은 수구와 일적구가 절반 두께를 노렸을 때 거의 일자죠. 이때 일적구의 위치에 따라서 예상을 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1,1이죠. 더하면 2죠. 여기 숫자를 부여하는데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잘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절반 두께 3팁. 자, 잘 되죠? 일자인 배치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일자죠? 그랬을 때 일적구 숫자만 고려하면 돼요. 4,1이죠. 더하면 5죠. 1, 2, 3, 4, 5. 이쪽으로 잘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쳐보겠습니다. 잘 오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치는 거고요. 이제 수구가 일자가 아닐 때. 자, 지금 배치를 보세요. 지금 배치는 수구가 여기 있을 때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지금 기울기가
반 칸 정도 생긴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3,2죠. 그러니까 5에서 기울기 반 칸당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 2, 3, 4, 5, 6으로 잘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자, 지금 배치를 보세요. 지금 배치는 1, 2, 3, 4, 5. 그쵸? 기울기가 한 칸이니까 4, 5. 그러니까 5로 잘 오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절반 두께 3팁. 죄송합니다. 다시 절반 두께 3팁. 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엇각일 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엇각일 때는 기울기 반 칸당 1씩 빼줍니다. 지금 기울기가 약 한 칸이죠. 그러면 1, 2, 3, 4, 5에서 2를 빼주는 거예요. 기울기 한 칸이니까. 그러면 1, 2, 3 이쪽으로 잘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잘 오죠? 한 번 더. 엇각일 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울기가 두 칸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6에서 기울기가 두 칸이니까 4를 빼줘야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잘 오는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두께 3팁. 되게 정확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길고 짧은 거를 조절해서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기울기 0. 그러니까 여기로 잘 오는구나. 그러면 반 칸 정도 길게 쳐야 되는구나 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 회전을 더 주는 방법이 있고 살짝 끄는 방법이 있죠. 저는 회전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중상단 3팁이었다면 아예 중단 3팁으로 그리고 살짝 타격을 주면 되겠죠. 반 칸 정도 길어지게끔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놔두고 쳐볼게요. 이렇게 놔두면 1, 2, 3, 4, 5 똑같잖아요. 5. 근데 반 칸, 반 칸, 반 칸 이렇게 길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회전을 하나 내리고 살짝 끌어서 쳐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짧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짧게 쳐야 되는 경우. 자, 이렇게 놔둬볼게요.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1, 2, 3, 4, 1, 2, 3, 4 여기로 잘 오는 공이네. 그러면 여기가 3팁, 2팁, 1팁 정도 1팁 정도 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내 공이 어디로 잘 가는지 아니까 회전을 빼줘야겠다. 회전을 많이 줘야겠다. 혹은 끌어야겠다.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놔두고 쳐볼게요. 자, 이 배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2, 3, 4에서 높이는 0이고요. 기울기가 한 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를 더해주라고 그랬죠? 1, 2, 3, 4, 5, 6으로 잘 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2팁, 1팁 주면 해결이 되겠네요. 절반 두께 1팁.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자, 이렇게 놔둬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해 봅시다. 1, 2, 3, 4, 5, 6, 0. 그러면 1, 2, 3, 4, 5, 6 이러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배치죠. 그냥 절반 두께 3팁 치면 해결되는 배치예요. 해결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잘 오니까 조금 더 길어져야겠다 라는 기준이 생겼죠. 그러면 당점을 살짝 내려서 똑같이 절반 두께 치면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자, 똑같은 배치가 있는데 여기로 잘 오는 배치인데 여기로 와야 된다. 그러면 당점을 줄여서 절반 두께 그대로 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3팁 당점을 주고서 내가 일반적인 스트로크로 쳤을 때 어디로 잘 가는지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옆돌리기 배치들이 많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배치.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 2, 3, 4,0에서 기울기 한 칸이니까 2를 빼주면
2죠. 이게 기본 배치인 겁니다. 그러면 절반 두께 3팁 일반적인 스트로크로 이렇게 치면 맞는다는 거죠. 맞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됐어요. 여기로 잘 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점을 내려야 득점이 되겠구나. 당점을 안 내리면 득점이 힘들구나.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은 이쪽으로 잘 오죠. 절반 두께의 3팁. 그러면 내가 3팁을 줄 거면 절반보다 얇게 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자, 내가 두께를 절반으로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3팁은 길구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을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돌리기 좌표로 계산해서 치는 방법 알아두시면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회전 옆돌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전을 줘야 되는 배치에서 무회전 옆돌리기를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은 내가 무회전으로 득점하기 위해서 공을 이만큼 꺾어야 되죠. 지금 무회전으로 이만큼을 꺾을 수가 있나요? 꺾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회전을 넣어서 쳐야 되는데 무회전으로 시도를 한다. 지금 극단적인 내용이고 회전을 줘도 되고 무회전으로 쳐도 되는 배치들은 무회전으로 쳐도 되지만, 자, 이렇게 생긴 배치가 있어요. 당연히 무회전으로 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무회전으로 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적구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지금 무회전으로 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회전을 주고서 치는 게 더 유리하다. 이쪽으로 더 가면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회전으로 쳐야 되는 배치가 어떤 배치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생긴 무회전 옆돌리기를 시도한다. 그랬을 때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곳 1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1적구를 체크합니다. 그러면 1적구와 3쿠션 간의 거리가 있죠. 이 거리의 거의 중앙 부분, 여기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운데 부분을 찾는 거예요. 가운데 부분을 저는 제 감으로는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가 거리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코너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었죠. 1적구까지 평행이동. 이렇게 그은 거를 1적구까지 평행이동 해서 무회전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됩니다. 영상을 끄고 지금 나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있을 때 3쿠션을 어디를 설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무회전이면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여기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거리의 절반을 찾는 것도 어렵고 이 각도를 평행 이동하는 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지만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브릿지 길이와 샷의 속도,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까지 같이 지켜주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95% 이상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0, 10, 20, 30, 40 이거는 당연히 수구 출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쿠션 수는 조금 더 세밀해진다. 얼마나 세밀해지냐면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세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지점은 2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3쿠션 수는 더 세밀해진다. 여기서부터 5, 10, 15, 20, 25, 30 이런 식으로 더욱더 세밀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3쿠션을 여기로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가 나오게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공식은 수구 출발수 빼기 원쿠션 수는 3쿠션 수가 나온다. 그러면 15를 찾는 선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에서 15 이런 선이 나오겠죠. 40에서 25 이런 선, 50에서 35. 그러면 지금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 요렇게 보내면은 득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쿠션을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쳐줄 건데 지금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치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을 꺾어야 되죠. 무회전으로 이만큼을 변화 없이 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는 무회전으로도 칠 수 있지만 회전을 주면 확률이 더 높은 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구가 이렇게 이동했을 때 이럴 때가 무회전으로 치기 가장 적합한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회전으로 원쿠션을 맞춰볼게요. 그때 브릿지 길이는 짧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브릿지 길이가 길면 오른손이 흔들렸을 때 당점 실수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런데 브릿지 길이가 짧으면 오른손이 흔들렸을 때 당점 실수를 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뻗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요 정도 속도로 내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긴 비거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공의 변화가 없게끔 무회전을 준 상태에서 두께만 원쿠션이 맞을 수 있는 두께를 설정하고 1, 2 이렇게 쳐주시면 득점이 됩니다. 지금 살짝 원쿠션을 못 미쳤기 때문에 10 부근에 맞으면서 득점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가장 쉬운 배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답이 나오죠? 지금 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10에서 10, 20에서 20, 30에서 30, 40에서 40. 그러니까 지금 득점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초크를 맞추면 득점이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 그러면 똑같이 브릿지 짧게 가져가시고 두께 설정하고 하나, 둘. 자, 이렇게 치면은 득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무회전 옆돌리기의 가장 쉬운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어렵게 배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배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빗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회전으로 치는 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자, 도착은 이 정도로 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20, 한 25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5가 나오는 라인을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40에서 15, 40에서 15면은 이런 라인이에요. 그러면 50에서는 25 이런 라인이죠. 그러면 60에서는 35, 25, 35 이렇게 날아가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한번 원쿠션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득점이 되죠? 여러분들 시스템 중에서 테이블을 가장 타지 않고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회전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빈 쿠션으로 치는 무회전이 가장 정확하겠고요. 공을 먼저 친다면 얇게 칠 때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회전으로 옆돌리기를 칠 때 얇은 두께로 칠 수 있는지. 자, 예를 들어서 무회전으로 원쿠션을 딱 계산을 해봤더니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로 보내려면 두꺼운 두께를 써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무회전으로 있는데도. 그러면 이 배치는 회전을 넣는 게 더 유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연습용으로다가 이렇게 무회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를 무회전으로 해결을 하려면 3쿠션이 이 정도에 떨어져야겠죠. 그러면 15네요. 15일 때 15를 답으로 만드는 선을 만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30에서 15 이런 선이 있고 35에서는 20 그쵸? 40에서는 25 그쵸? 그러면 정답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딱 15 부근에 떨어지면서 득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어디서 어디 정답 15가 나오는지 내가 20에 떨어뜨리고 싶으면 30에서 10 40에서 20 이런 식으로 선을 만들어 가면서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배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거 회전을 넣어서 해결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거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무회전이 유리해 보입니다. 저는 3쿠션이 이 정도가 돼야겠죠. 그러면 20으로 그러면 40에서 20 그쵸? 45에서 이렇게 25 50에서 30 이렇게 되니까 한 요 정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절반 두께 정도를 쳐야겠네요. 득점이 되죠. 이런 식으로 무회전 옆돌리기를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옆돌리기 마지막으로 쳐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옆돌리기 치실 때 많은 분들이 다 길게 빠뜨리세요. 그걸 의식하는 순간 짧게 빠뜨리십니다. 그래서 요 배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3쿠션은 5 정도에 맞으면 됩니다. 5 정도. 그러면 5 라인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한 대로. 20에서는 15. 그쵸? 어이구, 계산이 끝났네요. 이쪽으로 날아가는 두께. 절반보다 조금만 얇으면 되겠네요. 하나, 둘. 딱 치면 5 부근에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런 공을 해결할 수 있어도 혹시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는 무회전 시스템을 통해서 검산해서 치는 버릇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나니까 요거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3쿠션 어디로 설정해야 돼요? 저는 10 정도. 10 정도로 계산을 했을 때 20에서 10, 30에서 20 점점 빨라지죠. 이렇게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절반보다 조금 더 얇은 두께. 하나, 둘. 딱 10에 맞으면서 정확하게 득점을 노릴 수가 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총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매 당구 총프로 나도 이젠 동네 프로 좀 나도 들어가는 총프로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총프로 야매 당구 총프로